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되는가가 이번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제목을 가지게 됐냐면 박진영, 방시영 님이 유퀴즈에 나와서 한 대화가 공감이 가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논리로 설득이 된다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생각을 곱씹어 보니까 사람은 논리로 설득이 안 된다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짤을 한 번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래요.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의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인터넷 그리고 흔히 비계정, 가계정이라고도 하죠.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의 댓글들을 보면, 너무 무식하고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소통이 아닌 그냥 본인의 감정을 싸질르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정신병이 정말 있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춤법에 대한 영상도 올렸듯이 영상이나 글에 대한 내용이나 아무런 상관없는 맞춤법 지적이라든가 뭐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건지 비하나 시비 같은 게 목적인 그런 똥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의 몸은 체중이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먹은 만큼, 덜 먹으면 덜 먹은 만큼 살이 빠져요. 식단이라고도 하죠. 대부분은 식단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은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꼭 일부의 그런 병신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니 그러면 먹방 유튜버는 뭔데요? 막 초밥 100개 먹어도 말랐던데, 먹어도 안 찌는데. 그러니까 일지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멍청한 사람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멍청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길에서 누가 뭐 칼부림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 칼부림을 당할 짓을 했다. 도망 못 친 게 잘못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뭐 칼부림을 못 막은 게 나라 탓이다. 정치인, 대통령을 욕을 한다든가 칼부림을 하게 만든 사회가 잘못이다. 뭐 칼부림 가해자를 편드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나 이런 분들은 뭐 여자라서 당했다고 그래요. 칼부림은 남자도 당하고 여자도 당하고 뭐 칼부림은 말 그대로 칼부림이고 그냥 뭐 이렇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일단 찌르고 보자라서 성별이랑은 상관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혐오를 해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좀 혐오스러워요. 직접장애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멍청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서 정말 장애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좀 돌대가리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밥을 100개를 먹고 마른 체형이 사실상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정상에 가깝냐는 거예요. 그 사실 불리하잖아요. 왜냐면 누구는 뭐 30개를 먹고 뭐 10개를 먹어도 배부름이 유지가 되는데 100개를 먹고 마른 체형이 생물학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게 과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진화일까요? 많이 먹는 게 유리한 진화라고 볼 수가 있냐는 거죠. 과거면 과거일수록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체형이죠. 체질이고. 왜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만큼 풍족하지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만큼 풍족하다고 해도 사실 먹방 유튜버는 먹방으로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일반인이 만약에 그 정도로 먹는다고 치면 그 식비로만 월급이 다 나가고 그게 삶이 지속이 되겠냐는 거죠.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건강하다는 게 크게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말랐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마른 게 건강하다고 하면 모델이나 거식증 걸린 사람들은 건강한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식증이 건강하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게 빼빼 말라도 건강하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몸이 다 망가지니까 문제죠. 한동안 먹방 정성기라고 하죠. 한참 먹방 유행하고 유행 심했을 때는 먹배시라고 해서 막 먹는 척 하다가 뱉고 살이 엄청 쪄가지고 건강상 문제로 막 그만두거나 뭐 다르게 바뀐 채널들도 있고요. 체중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저는 분명히 장기에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물론 이거는 순수하게 제 뇌피셜이고요. 왜냐면은 장기도 결국에는 노화가 되잖아요. 과연 그만큼 음식을 계속 먹는데 말랐다고 한들 건강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만큼 소화가 아닌 그냥 음식을 비워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정도의 음식을 먹으려면 그만큼의 위액이라든가 그만큼의 소화기관이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영양흡수를 몸이 잘 못 시키니까 이게 살이 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학대당하듯이 그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장기들이 일반인과 노화가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노화가 되게 빨리 올 것 같고 인대나 관절처럼 많이 쓰여서 장기도 빨리 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먹방 찍는 사람들조차도 음식 먹기 전 먹고 나서 무게를 재면 무게가 음식 무게만큼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실도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먹는데 화장실을 안 가는 게 더 이상하죠. 더 적게 가는 것도 이상하고.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효율적인 몸이 아닐 수밖에 없고, 어, 대부분 먹은 만큼 찌고 덜 먹으면 빠집니다. 그게 아니면 식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음식을 먹든 적게 먹든 뭐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체중이 이미 정해진 거라면 운동을 한다거나 식단을 한다거나 뭐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정해진 거니까 말 그대로. 체중이 정해졌다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비혼주의에 대해서도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이 예시랑도 정말 똑같은 게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을 하나를 달았어요. 근데 그냥 반박하고 싶고 아닌 걸 찾아내고 싶고 본인이 이겨내고 싶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게 보였어요. 근데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티가 나요. 그러니까 정상급 결혼 안 한 연예인을 예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비혼주의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지만 비혼주의 선언을 한 사람이 결혼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비혼주의를 선언한 적도 없는 사람을 예시로 들면서 이 사람은 뭔데? 라고 하면은 정말 저급해서 말도 섞기가 싫어요. 그 연예인은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은 비혼주의 선언을 한 적이 없는 연예인이시더라고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있었다고 해서 비혼주의가 아니에요. 비혼주의는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을 비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을 했냐 안 했냐가 제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런 사람을 예시로 가져오는데 저는 원래 이런 사람과는 대화도 안 해요. 왜냐면 사람의 뇌가 파충류의 뇌, 이제 동물의 뇌, 그리고 인간의 뇌 이렇게 세 개가 크게 있다고 주장을 한 그런 과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분이 계신데 뇌가 감정의 뇌, 동물의 뇌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뇌, 인간의 뇌로서 대화를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은 저도 답변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선언을 한 적도 없는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좀
대화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대화를 그렇게 나누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리고 대화로서 얻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뿐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머리로. 제가 만약에 검색조차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연예인이 비혼주의를 선언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존댓말을 전혀 안 써요. 저 같은 이제 저한테도 이제 반말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사회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반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배운 티를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청년들한테 존댓말하는 시대예요. 거리에서. 생판 모른다고 반말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사실 뭐 어르신들이 반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물론 어르신들은 반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노인네, 노친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반말을 하는 거지. 말투랑 억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나이 드신 분, 노인분들이 이제 길을 물어도 여기는 어디로 가야 돼? 뭐 총각?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어르신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뭐 나이 든 노인분이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네가 좀 알아봐라.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러면은 그거는 노인네 소리를 듣는 거고 노친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말투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이게 악의가 있냐 없냐 그리고 나를 위로 보는지 낮춰서 보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말투나 이런 걸 보고 무시를 하거나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린아이들이 반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초, 중, 고등학생이 만약에 저에게 반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 그 아이 부모님이 생각이 나지 그 아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한참 존댓말 쓰는 시기에 나이에 존댓말 하나를 못 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존댓말은 말 그대로 상대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른이 그냥 어리다는 사람한테 반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도 보면은 항상 유치원생들에게도 존댓말을 써준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반말을 하더라도 야야 너너가 아니라 그냥 이름을 불러주면서 다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초등학생 이상이 아닌 진짜 막 4살, 5살 이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게 완전히 어린아이들, 애기 같은 친구들이 저에게 친구처럼 뭐 나랑 놀자, 이리 와, 뭐 배고파, 일로 와봐, 뭐 이런다고 해서 이런 반말이 기분 나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고 아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또는 저는 오래 본 사촌이 뭐 10살 차이가 난다고 해도 반말 좀 한다고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반말이 기분 나쁜 이유는 나를 하대하거나 밑으로 보는 그 말투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투가 느껴지니까 반말이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논리라는 거는 본인의 경험에서 키워지고 다듬어지는데 주변에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하거나 배우질 않으면 논리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부자가 된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분명히 부동산이 최고라고 하고 사업에서 돈을 잘 번 사람들은 사업을 하라고 하겠죠. 주식으로 돈을 잘 번 사람들은 주식하는 게 최고라고 할 거예요. 뭐 모든 거를 다 같이 하는 부자들도 있고 부자들은 대부분을 조금씩 다 할 줄을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온 게 전부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 공무원 집안에서는 공무원이 되는 게 좋다.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나오고 이러는 게 유전적으로 똑똑한 집안에서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집안의 압박을 어느 정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흔히 못 배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포기를 하거나 말을 안 섞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분들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예시를 하나 들자면, 제 주변에 이제 본인이 조언을 해달라고 해요. 어떠한 조언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알아보고 조언을 해주면은 이제 그 조언을 받은 친구나 뭐 대상이 알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생각해 보겠다 또는 뭐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제 조언대로 안 해요. 뭐 안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까먹고 있을 때쯤에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제가 말한 조언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해준 거 기억하고 있었네. 뭐 내 말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가 언제 그랬어? 이러고 있어요. 뭐 카톡이나 이런 게 다 증거가 있는데도 조언을 따르는 게 부끄러울 거면 왜 조언을 해달라고 하고, 고맙다는 말 하나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고, 알려줘도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비교적 최근에 그런 재밌는 짤이 있었는데, 뭐 카리나가 뭐 같이 술 먹자고 한다거나 뭐 이런 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술 한잔 하자는 이재용 회장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술 한잔 하러 나갔는데 이재용 회장님이 막 그러는 거죠. 야, 내년에 1월에 우리 회사에 좋은 일 있으니까 뭐 언제 사면 된다 이렇게 알려줘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닐 것 같죠. 제가 멍청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게,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러지를 않으려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안 사는 건 본인 선택이죠.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면 살만 하잖아요, 사실. 이재용이 자기 회사를 사라는데 그거를 못 믿으면 어떡해요. 뭐 다른 회사를 사라 그랬던가, 아니면 이제 증명이 안 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증명이 됐고 친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안 사는 게 나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은 벌고 싶다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떠먹여 줘잖아요. 떠먹여 줘도 안 받아요. 저는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돈 버는 다양한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 낮거나,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돈이 낮거나, 그리고 제가 돈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투자를 못 한다거나 시작을 못 하거나 이러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저는 일을 안 하고도 10,000원 이상 부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분들이 더 대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저는 대단한 일을 해서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서. 이걸 지인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알려달라고 그래서 하는 법 같은 걸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귀찮다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없다, 돈 없다, 뭐 치킨 사 먹을 돈도 없다 그래 놓고 이상한 데 돈을 써요. 뭐 게임에 10만 원 쓰고, 뭐 캐릭터 뭐 상품 쓰는데 5만 원 쓰고 막 이러고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이 적다면 사실 적은 돈이죠. 많은 돈은 아니죠. 뭐 한 시간만 부업해도 되고 이런데, 어쨌든 2달이면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한 달에 10,000원이어도 햄버거도 먹고, 뭐 소소하게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어쨌든 10,000원도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저는 모든 걸 알려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고맙다 이 말 하나 듣고 싶어서 그냥 고맙다는 마음 하나 받으려고 저는 최대한 잘해주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논리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화가 좀 덜 된 느낌이랄까요? 인간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지 사회성이 떨어져야 될지 하여튼 복합적으로 사람으로서 좀 별로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논리로 설득이 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람을 논리로 설득이 가능한 거는 직접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거나 적어도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고 틀림을 조금 더 생각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논리가 통하고 설득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로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 의견이랑 생각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